자, 여러분, 자, 우리 세법 시간인데요. 세법 중에서도 부동산 세법을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게 됩니다. 부동산 세법은 원래 내용이 방대한데요. 그 부동산 세법 방대한 내용들 속에서도 우리는 부동산과 관련한 세법 내용을 시험 범위로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 부동산 세법 기초입문서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 기초입문서나 또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게 될 기본서나 또 핵심 요약집이나 우리 세법 교재들은 대개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세법, 자, 세법의 방대한 내용들 속에서도 우리는 부동산 세법을 우리 시험 범위로 하는데요. 자, 그럴 때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세금, 또 보유 시 부과되는 세금, 양도 시에 부과되는 세금을 중심으로 공부할 때 부동산 세법의 교재들은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세 총론이요.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인데요. 이 조세 총론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용어가 낯설고 세금들이 낯설어서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생소해서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나중에 용어가 극복이 되고 뒤에 강론을 공부하면 조세 총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시험 문제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조세 총론, 세 문제가 나올 때도 있지만 대개는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국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처음으로 용어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자, 우리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인 자를 우리가 과세주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세주체 그러면 세금을 과세하는데 주체가 된 자인데 과세주체요.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 있는 자 과세주체는 자, 우리가 국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국세 이렇게 얘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요.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주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이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도 과세주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과세주체가 나오는데 여러분 용어 설명 하나 더 드리면요.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인 자를 과세주체라고 하죠. 상대되는 개념으로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과세주체, 국가가 과세주체인 세금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 이렇게 얘기할 때요. 시험 문제 출제 비중을 보면 지방세에서는 8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고 국세에서는 자 7문제 내외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방세 출제 비중이 국세보다 높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법은 이렇게 해서 16문항이 공시법 24문항과 함께 자 40문제 구성해서요. 자, 공인중개사 2차 과목 2교시에서 출제가 되는데 세법은 출제 문항 수는 작지만 항상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법은 효자 과목이다. 자,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고득점할 수 있고 또 유일하게 만점자가 나오는 그런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공부하실 때도 여러분 도움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은 노력 기울여서 고득점할 수 있죠. 또 살아가시면서 또 실무에 나가서 제일 여러분들이 필요한 과목이 부동산 세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해 두시면 실생활과 연관해서 공부를 해 두시면 여러분께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법이요.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또 그동안 혹시 처음 초심자도 계시겠지만 다른 곳에서 공부했던 분들 만약에 세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거나 실전에서 재밌게 공부를 했는데 실전에서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세법은 반드시 실전에서 고득점 할 수 있도록 구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구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자, 오프라인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은 지금 가만히 계시겠죠? 자, 여러분 저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세법이요. 실전에서 좋은 점수 맞을 수 있도록 제가 구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드리고요. 자,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저에 대한 믿음, 또 여러분 본인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공부하시면 세법은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부동산 세법이요 크게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소개해 드렸고요. 자, 여러분 우리 부동산 세법이라고 그랬죠.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보유 이용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또 처분 시에, 자 양도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걸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는데요. 자, 또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고, 처분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는데, 제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요, 자, 어떤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서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매매한다 그러면 두 사람 만나서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르고요. 또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자, 그랬을 때 자,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있는데요. 이 매수인 을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부동산 세금들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출제 비중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동창 초딩 어렸을 때 살았던 동창들이요 몇 년 전에 밴드를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 그 동창들을 만나러 가는 날 유년의 어린 시절의 그 추억들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자, 그 약속 장소에 갔더니 사람들이 많았는데 제가 동창들을 막 찾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오더니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반갑다 친구야 딱 그러는데 웬 아줌마가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얼굴이 낯익은 얼굴이 그 얼굴 속에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반갑게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꼭 보고 싶었던 어떤 한 동창은 동창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 여동은 어렸던 동창이냐. 자, 20살 무렵에 애를 낳아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애가 애를 낳아서 고생을 했는데 그러다가요, 제가 듣기로는 고생하다가 자, 전월세를 전전하다가 어떤 저 신랑이 동대문 쪽에 의리 관련 일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돈을 좀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집 하나를 장만하게 되는데, 자, 이 신랑이요, 자, 이 집은 네 명의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 을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안 됐어요. 그러더라도 자, 이 매수인 을은요, 이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봐서요. 자, 사실상이란 말 속에는 등기 없이도 이런 말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기 아직 안 됐어도 잔금을 치렀을 때 잔금 치름과 동시에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열쇠 받죠. 그러면 사실상 취득했다고 봐서 이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어떤 세금을 내냐면 취득세가 부과되겠죠. 네, 취득세가. 자,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잠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취득할 때 대표적으로 이 매수인 을녀는요 취득세를 내는데, 이 취득세라는 세금은 만약에 저 부동산이요, 만약에 5억짜리 부동산이에요. 그럼 네가 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할 만큼의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취득자 을에게 부과되는 세금 취득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취득세라는 세금은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세금인데 제가 지금 어렵게 소개하고 있죠. 자, 다시 취득세라는 세금은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 물건을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취득자의 조세부담 능력을 보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취득세를 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을녀가요, 자,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좀 사업을 이제 을녀 신랑이 확장하기 위해서 만약에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그럴 때 저당권 설정을 하면서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나중에 돈을 갚으면 저당권 말소 등기 같은 걸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말소 등기 등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는 세금이 있는데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부과돼요. 자,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은 여러분 등록세라는 세금과 또 예전에 면허세라는 세금이 있었는데 이 두 개 세금을 통합한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매수인 을은요, 여러분 보세요. 매수인 을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고 아직 을려 명의로 등기가 안 됐어도요, 어떤 특정한 날 재산을 사실상 이제 어떤 재산을 갖고 있으면 특정한 날 기준으로 해서 재산을 사실상 보유할 때 어떤 재산 보유에 대해서 매년 일정한 때가 되면 반복해서 부과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자, 어떤 세금을 내겠습니까? 어떤 재산 보유에 대해서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세금, 보유기간 동안. 자, 어떤 세금을 내겠습니까? 원료는 자, 저 부동산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세라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재산세. 자, 그 다음에 또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예를 들어서 을려가 만약에 신랑이 이제 돈을 좀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부동산을 샀습니다.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따졌어요. 개인별로 따져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 자 가격을 주택이면 주택, 토지면 토지 가격을 합쳐봅니다. 그랬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 내겠습니까? 자, 여러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가 납부하는 세금 어떤 거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세금을 내겠습니까? 종합부동산세요. 자,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을 내는데,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죠. 자,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가 납부한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요, 결혼 안 한, 제가 오프라인에서 항상 얘기합니다. 결혼 안 한 미혼 남녀 수강생들에게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남녀 사귀는데, 남친이나 여친 사귀는데 다 좋은데 한 가지 좀 부족한 게 있어서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일 때 물어보라고 합니다. 야, 니네 집은 종합부동산세 내냐? 아니면 오빠네 집은 종부세 내?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자, 그랬더니 종합부동산세 그게 뭔데? 오빠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 와. 자, 그랬더니 갔다 오더니, 야, 우리 집 종합부동산세 그거 낸다는데? 그러면 오빠 나랑 빨리 결혼해.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야, 니네 집은 종합부동산세 내냐? 갔다 오더니, 오빠 우리 집 종부세 그거 낸대. 나랑 결혼해 줄래? 바로 이렇게 청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왜 그러냐고요? 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아무리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자, 종합부동산세를 낸다는 것은 중산층 이상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이런 세금입니다.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이제 보세요. 매매할 때 이 매도자 갑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았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아직 안 됐어도 잔금을 받았을 때 갑은 이 부동산을 을에게 사실상 양도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양도했다고 봐서 이 양도자 갑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개인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법인이 소득 발생하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자, 우리 같은 개인이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자, 그럴 때 특별히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양도소득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내는데, 제가 우리 시험에서 지금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부동산 세법이요, 이따가 교재를 보겠지만 많은 세금들이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제가 얘네들 5개를 중심으로 출제가 돼요. 이 5개 세금 외의 세금들은 아주 가끔 10년에 한 번 출제될까 말까 한 그런 세금들이고요. 독립하게 출제되는 것은 우리 시험은 얘네들 5개 세금을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그럴 때 우리 부동산 세법인데, 자,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자, 출제되는 출제 비중 세금들을 소개해 드렸으면서 출제 비중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우리가 흔히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지방세는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 시험은 얘네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종합부동산세부터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세에도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우리 시험은 이렇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출제 비중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요. 자, 취득세라는 세금은 누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가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취득세는 특별히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시군이 아니라 도가 과세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구세고 도세인 세금입니다.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중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것은, 그래서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것, 정답이 등록면허세였습니다. 얘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그 구가 과세주체가 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러면 강남구가 과세주체가 되고요. 또 만약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그러면 해운대구가 과세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도가 있는 곳에서는 시군이 아니라 도가 과세주체가 되고요. 재산세라는 세금은 시군구가, 시장문수구청장이 과세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주체가 돼요. 그래서 취득세, 자,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등록면허세, 구,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주체가 되니까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생략하고, 취득세는 누가 과세주체가 되느냐? 특광도, 줄여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구도, 재산세는 시군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는 자, 과세 주체가 국가가 되니까 관할 세무서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출제 비중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취득세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요, 얘는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라는 세금은 세 문제가 거의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에서는 얘가 시험 문제가 6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중에서 어떤 세금이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제일 많이 출제되는 제일 중요한 세금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취득세가 그 다음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 세금이고요. 또 재산세요. 얘네들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등록면허세와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출제 비중은 낮지만 공부할 양이 적고 또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을 제끼지 마시고,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도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하기 때문에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전국에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소리하지 않고 마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법, 방대한 세법 내용들 중에서도 우리 부동산 세법이고요. 특히 우리 부동산 세법인데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또 팔 때 처분 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얘네들을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고 공부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중요한 세금들 소개해 드렸고 출제 비중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부동산 세법 자, 제1편 조세 총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세 총론은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처음에는 모르는 세금들이 막 나오고 용어가 나와서 처음에는 낯설어서 생소해서 여러분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막상 공부하다 보면 뒤에 강론까지 다 공부가 되면 조세 총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용어의 낯설음을 여러분들이 극복하시고 처음에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넘어가시길 당부드립니다. 꼭 멈춰서 용어 찾고 이렇게 하지 말고 쭉 들으시면 처음에 모든 것을 이해하고 완벽하게 알고 넘어가려고 하면 머리만 아파지고 소위 성질만 들어오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처음에는 이해 안 되더라도 넘어가시면 뒤에 나중에 강론에서 배우고 다시 보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완강 강의를 끝까지 듣는 것에 여러분들이 더 주안점을 두시길 당부드립니다. 조세 총론, 자,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고 세 문제가 나온 적도 있지만 대개는 한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조세 총론에서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 공부하시게 되냐면요. 자, 조세 총론에서는 조세의 의미 특징을 공부합니다. 조세라는 거 처음에 공부하실 때 이런 거 아니냐? 자, 조세는 어떤 특징이냐? 가볍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험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따가 제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의 의미 특징. 조세의 분류는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해요. 처음에는 낯설고 생소해서 어렵게 특히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용어를 익히게 되면 나중에 어렵지 않습니다.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세금들의 특징,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조세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조세 분류는 가끔씩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제가 별표시를 하나 했는데요. 별표시 하나짜리는 가끔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별표시 2개를 하게 되면 자주 빈출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별표시 3개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출제가 오래 유력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수님 나중에 그래요. 여름쯤 가서 시험에 나올 것만 좀 찍어주세요. 제가 다 찍어드려요. 별표시 3개짜리 자 이런 거 찍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조세 총론에서 출제되는 부분은 징수 방법 및 가산세요. 자,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어떤 세금은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세금을 내라고 납세 고지서라는 것이 날라와요. 자, 그러면 거기 고지서에는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돼 있죠. 납부 기한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세금은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요,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 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또 자,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신고하라고 했는데 그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데 가산세에 관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요 관련한 얘기들, 이것은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잘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성립을 하고, 납부할 의무가 생겼어요. 이 생긴 납부 의무가, 성립된 납세 의무가 일정한 경우에 확정이 되고, 또 확정된 납세 의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부분은 이것은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또 역시 중요하고 또 자주 출제가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출제가 또 유력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테마로 해서 우리가 조세 총론 기초입문 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먼저 제일 처음에 조세 기초이론에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될 건데요. 기초이론에서 제1장 조세 총론, 조세 기초이론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말 그대로 기초적인 이론이니까 편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요. 자, 제일 먼저 그중에서 조세 정의를 봅니다. 여러분 교재를 펴보시면 조세 정의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줄긋고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에 만약에 조세 의의가 정의가 규정이 됐으면 우리가 줄긋고 외워야 되지만, 이것은 학자들이 조세란 거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라 이거는 그냥 대동소이 좀씩 같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합니다. 편하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조세란 국가 지자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충족한 납세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걷어들이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조세 정의를 읽었더니 뭔 얘기인지 확실하게 와닿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조세 정의를 쫙 풀어놓은 것이 조세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조세의 특징을 보면 조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조세라는 것은 과세 주체, 부가에 세금을 과세하는데 주체가 된 자는 반드시 국가지자체에 의합니다. 국가지자체가 과세 주체가 되고 국가지자체가 아닌 곳에서 부과하는 것은 조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단체나 공기업에서 내는 공공단체에 내는 공과금, 공공요금은 조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 엄마가 굉장히 저희 부모님이 연로하신데요. 제가 여름에는 에어컨을 좀 빵빵하게 시원하게 틀으세요. 자, 아니면 겨울에는 전기장판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지내세요, 침대에. 자, 그러면 전기세 많이 나온다. 또 어떨 때는 뭐 가스세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명세기 세법을 강의하니까 막내 아들이요, 제가 얘기합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세금이 아니야. 그런 것들은 전기세, 수도세라고 그러면 잘못된 거고요. 예, 걔네들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아닌 곳에서 부과하니까 그런 것들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이렇게 얘기해야지 전기세, 수도세 이렇게 하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면 저희 엄마가 알았다고 하고서 있죠. 철석까지 알았다고 하고서 조금만 시간 지나면 또 전기세, 수도세 많이 나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곳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공과금 이런 것들은 공공요금은 조세가 아니라는 것. 조세는 반드시 어디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조세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조세 부과의 목적. 세금을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부과하는 목적은 뭐냐? 돈이 있어야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정 수입 조달 목적. 이게 가장 중요한 1차적이고 본원적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국고적 목적이라고도 하는데요. 돈이 있어야지 일을 하겠죠. 근데 최근에는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목적으로도 조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2005년도에 도입된 세금인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때 세수 확보, 돈이 필요해서 도입한 세금이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한 사회정책적 목적으로 도입한 세금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조세가 그래서 아닌 것하고 좀 구별해야 되는데요. 벌금이나 과태료, 과료는 그래서 조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목적을 두고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자, 조세가 아닙니다. 자, 물론 때로는 의심이 갈 때가 있어요. 아, 이것들이 진짜 유난히 주차 단속이나 교통 단속을 많이 하면 아,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갈 때가 있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조세가 아닙니다. 법 위반 행위에 제재의 목적을 두고 부과하기 때문에 재정 수입 조달 목적과는 관계가 없죠. 자, 그래서 조세가 아니다. 그 다음에 조세는 직접적이고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자체에 재산세 같은 세금을 냅니다. 냄과 동시에 비누 한 장, 수건 한 장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러분. 받은 적이 없죠? 자, 고맙다는 말 한번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세금은 냄과 동시에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국방, 외교,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거나 도로 만들어주고 공원도 만들어주긴 하지만 직접적이고 냄과 동시에 개별적인 반대급부는 없다는 것이 조세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요, 조세는 이렇게 비대가성, 비보상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구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사용료나 수수료는 조세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냄과 동시에 뭘 사용하게 해주잖아요. 자, 냄과 동시에 특정 용역을 대행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나 수수료는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조세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구별합니다. 조세는 반대급부 없이 비보상성, 비대가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자, 여러분, 조세는 법률이 규정하는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하는데요. 그럼 과세 요건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자, 과세 요건이요.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은요. 과세 대상, 취득세는 어떤 것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지, 재산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지, 양도소득세는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처분했을 때 부과되는지, 과세 대상, 이 세금은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는지, 또 그 다음에 세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과표라고 하는데요. 과세표준이라는 건 어떻게 결정이 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느냐, 이것이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 4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시험에 나오겠죠. 다음 중 과세 요건이 아닌 것은, 근데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통설적으로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나오지 않고 참고적으로 한번 살피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조세는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단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난 세금 안 내. 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조세는요, 사적자치 원칙이 배제되고 확정된 조세 채권의 이행을 강제하는 법규 강행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세금 안 내요? 자, 그러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 처분에 넘겨서 세금 다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단입니다. 자, 요까지는 여러분 제가 조세의 의의 및 특징, 요까지는 줄글 필요도 없고 그냥 한번 조세라는 게 이런 거구나 교양 삼아서 봤으면 되는 거고요.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여기부터입니다. 납부 이행 방법이에요. 세금 납부는 여러분 금전 납부가 원칙이고 일시불 납부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잖아요. 화폐경제 시대에서 금전으로 납부해야지. 돼지 키우는 사람은 양도업자 취득세 500만 원 낼 게 있어요? 돼지 5마리 끌고 와서 지자체에 주면서 자, 마리당 시세가 요새 100만 원씩이니까 500만 원 딱 맞을 거예요. 소 키우는 사람은 소 1마리 끌고 와서 자, 주면서 이게 마리당 시세가 요새 800만 원이니까 300만 원 거슬러 주세요.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세금은 금전 납부가 원칙이고 일시불 납부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금전 납부 원칙의 예로서 세금은 물납,
물건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요. 또 일시불 납부 원칙에 의해서 분할 납부 세금은 나눠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물납과 분할 납부는 원칙적으로 아니고 뭐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이요, 아무 세금이나 물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허용되는 세금이 딱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방세에는 여러분 아까 제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만 소개해 드렸는데 많은 그 외 세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험은 자, 우리 물납은요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다른 세금들은 안 돼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물납이 허용됩니다. 다른 국세들은 안 돼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안 됩니다. 상속세만 물납이 허용됩니다. 또 분할 납부가 허용되는 세금들이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지방세에서는 역시 재산세가 분할 납부가 허용이 되고요.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또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자 분할 납부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를 보면서 한번 대답해 볼까요?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지방세를 고른 것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자,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지방세 어떤 겁니까, 여러분? 재산세죠. 자, 보시니까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지방세입니다.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국세를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요, 여러분? 상속세는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그런 국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이 허용되는 세금들 꼭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미 기출이 됐던 것이 다음 중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고른 것은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거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지방세에서 뭐요? 재산세. 국세에서는 상속세가 물납이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목별로 금방 본 내용을 우리가 세목별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허용이 되면 O 아니면 X를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물납 OX예요. X입니다. 허용되지 않고. 등록면허세요. 물납 X입니다. 재산세 물납이요? O 허용되죠,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요. 물납 X입니다. 양도소득세 X입니다. 상속세요. 자, 상속세 허용됩니까, 여러분? 자, 상속세 OX요. 허용이 됩니다. O. 증여세요. X입니다. 자, 물납은 지방세에서는 재산세만,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허용이 됩니다. 분할 납부 취득세요. X입니다. 등록면허세 X입니다. 재산세는 O의 X예요. O 허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할 납부 O의 X예요, 여러분들. O 허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O의 X예요. O 허용이 됩니다. 상속세 O, 증여세 O요. 자, 그래서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지방세를 골라라. 어떤 거예요? 재산세가 지방세 중에서는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이고요.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뭐예요? 자, 상속세가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납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을 특히 우리 5개 주요 세금을 중심으로 꼭 알아둡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물납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지 않고요. 지방세에서는 재산세만 허용되고, 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는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 납부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상속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꼭 허용되는 물납 분할 납부 허용 세금을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은 세목들이 낯설어서 이 세금이 어떤 세금인지 아직 확실하게 와닿지 않아서 생소하고 좀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여겨봐놓고 가시에 걷다가 나중에 뒤에 강론을 다 한 바퀴 돌고 다시 다음 순환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척척 대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 중요 지문, 자, 금방 한번 OX를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반드시 또 제가 앞으로는 이제 강의하시면서 자, 금방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 금방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제가 또 중요 지문 정리를 통해서 확인해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지방세법상 물납은 취득세, 재산세 하나여 허용된다. OX요. 자, 여러분 OX
X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자, 취득세는 물납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납, 분할납 허용되지 않죠, 물납은. 자, 재산세만 물납은 허용됩니다. 지방세에서는. 자, 그래서 1번 취득세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이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허용되지 않지만 분할납부는 허용된다. OX요. 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안 됩니다. 국세에서 물납은 상속세만이요. 분할납부는요. 허용된다고 그랬죠? 자, O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자,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첫 강의 저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끝까지 마무리 과정까지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세법은 반드시 제가 구원의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첫 강의와 마지막 강의 때 꼭 약속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시면 시험장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여러분 제 음성이 시험장에서 들리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자 항상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 계속 이어서 조세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